술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토는 개죠. 그리고 술토는요, 개처럼 어떤 건물을 지키는 의미가 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신술이 권력자고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키는 개처럼 우직합니다. 그래서 술토를 연월일시 어디든지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말년에 경비업을 한다거나 청원 경찰이 된다거나 무슨 건물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사주를 가져오셔서 이분이 퇴직을 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여쭤본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술토가 노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늙어서 어떤 그 경비업, 이런 청원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공간에서 그 건물을 지키는 경비업종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유출을 할 때 이 글자가 좌표법에 의해서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나타내고 행위로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를 유추하는 게 좋습니다. 술토는요, 이렇게 힘이 있는 기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지키는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술토도 옆에서 인이나 오가 와서 화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신유술 해가지고 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글자 하나만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해수는요, 바다고 선박이고 먼 거리를 가서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해수는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해수가 있으면요, 여행업이라든가 무역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해수가 직업적으로 발달돼서 관으로 굉장히 발달한 분이 배, 선박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해수는요, 휴식의 시간이고 요양의 시간이고, 그리고 인사신해 중에서 해만 빠지고 권력의 글자입니다. 해는 권력의 글자는 아니에요. 학우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인사신 그다음 해가 아니고 술토입니다. 이 인사신 술토가 권력과 힘의 글자고요. 해수는 오히려 쉬는 시간이고 휴식이고 요양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한밤중이기 때문에 사색하는 시간. 그래서 해수가 연이나 월에 있거나 또 시나 일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좌표법에 의해서 시에 해수가 이렇게 강하게 있고, 해수가 직업적으로 연결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말년에 이렇게 임대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멀리 여행을 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됩니다.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키포인트만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글자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본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학우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주첩경이라는 이석영 선생님의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글자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어떤 성향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고 늘 강조하는 인사, 신술, 이 네 가지 글자 중에 한 글자 혹은 두 글자만 있어도요, 이것은 권력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가 쥐고 움직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사주를 봤는데 인사신 술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글자라도 있거나 한 글자라도 있다고 칩시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나한테 굴복시키고 내가 조종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절대 남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기운은 아닙니다. 따른다고 해도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과 권력의 글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글자가 있구나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인사신술은요, 권력의 글자고요, 힘의 글자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내 처지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아주 남에게 복종하고 살아도요, 100%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시술은요, 아, 힘이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이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종사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묘, 유, 술, 이 글자가 있어요. 묘유술, 요것은요, 약초지업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약방을 해서 일을 하거나 약초업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묘유술, 요 글자 중에 두 글자만 있으면, 묘하고 유가 있거나 묘하고 술이 있거나 술하고 유가 있거나 이렇게 두 글자가 있으면요, 이 활인업이에요. 넓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약초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을 약초를 먹여서 살린다라고 하니까 약초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라든가 그 한의사라든가 이런 업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판사나 검사가 돼서 그 사람의 생사지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이런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명리 쪽으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생사를 결정시켜주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한다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인을 한다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묘나 유나 술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두 글자만 있어도요, 활인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시고요, 내가 이 세 가지 글자 중에 두 글자라도 있다 이러면 나는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직업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직업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병화와 경금 두 글자가 천간에 동시에 투출된 경우는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법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요, 그 경험에 의해서, 임상에 의해서 쭉 저희가 판단한 거고, 이것은 사주 첩경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금과 병화가 동시에 투출된 경우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법률가나 이렇게 검경 쪽에 일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경찰분들의 사주를 많이 임상해 봤는데 병화와 경금이 동시에 투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버님들. 자, 직업을 볼 때요, 우리가 신살을 좀 많이 봅니다. 신살에 주목해야 될 게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은요, 인신사회가 글자가 맞아요. 그리고 생지, 장생지를 충하는 글자가 첫 번째, 삼합의 첫 번째 글자죠. 이 장생지를 충하는 글자가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장생의 기운을 충한다는 것이 굉장한 활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요, 주로 이제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하고 활동성격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 그런데 그 역마살이 뭐 희신이나 용신으로 활용이 되느냐, 아니면 귀신 역할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귀신 역할을 해서 내가 역마살을 좀 피해야 되는 경우에는 역마살의 직업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마살이 나한테 희신이나 용신이 되고요, 좀 도움이 되는 글자라 이러면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직업적인 성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살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한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역마살이 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역마살로 표현하기보다는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자, 전기 이런 식으로 무형의 이런 무선을 타고 다니는 움직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사주에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그 전기, 전자, 통신으로 인해서 많이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많이 접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현대와 예전의 그 통변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마살은 직업에 많이 좌지우지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도화살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도화살은요, 유흥이고 문화고 뭐 멋내는 직업이고 뽐내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의 기운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활용도를 높이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화살도 예전에는 그냥 술 따르고 유흥하고 사람 꼬시고 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도화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화살은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도화살이 나에게 희신이나 용신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에는요, 직업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일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도화살은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에 활용을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형살이 내 사주에 있을 때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제가 삼형살 수업할 때 영상에 올려드렸는데요. 뭐 인사신 삼형살이 있고 축술미 삼형살이 있고요, 또 자묘 자형살이 있고요, 그리고 진진, 해해, 오, 유유 이렇게 스스로 자자, 또 자형살이 있죠. 상형살, 자형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있는 직업은요, 무엇인가를 깨부시고 개선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수선하거나 고치거나 수술하거나 새로 재활하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직업으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살 직업도요, 내가 이거 형살을 써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형살이 안 좋은 의미로 다가왔을 때는 또 안 좋게 활용이 되죠. 주로 형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형살 직업을 가졌을 때 그 형살의 애군에서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말미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망에 대해서 따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만, 공망이 사주에 있을 때, 특히 직업 글자에 공망이 있을 때 나는 직업이 뭐 빵꾸 나고 공치고 망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공망은요, 공치고 뭐 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웅덩이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구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구멍에 자주 빠진다는 거죠. 그만큼 약간 파란이 생기고 내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군데군데 자주 있다는 거지,
아예 직업적으로 내가 공망의 글자가 있으니까 나는 직업이 아예 공치고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망이라는 글자가 관제에 있으면 조금 이 파란이 있다, 잘 나가다 한 번씩 웅덩이에 발목이 빠진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학우님들 중에 공망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 사주에 관이 공망이니까 난 남자가 없나요? 또 나는 관이 공망이니까 직업이 없나요? 망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데, 공망의 개념을요 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망은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게 따로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공망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망은요 공치고 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한 번씩 웅덩이에 한 번씩 빠진다. 그래서 약간의 시련과 약간의 고난이 자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글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에 따른 직업적인 글자의 성향, 그리고 신살, 대표적인 신살 세 가지였습니다. 형살과 도화살과 역마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환경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자에 따라서, 글자에 의해서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면 내가 가장 좋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우님들 더 많은 내용과 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제 블로그 매화기고 블로그 오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더욱 자세하고 더욱 섬세하게 또 저희가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학우님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누르고 나가세요. 고맙습니다.